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 법인 자금의 사적 유출로서 가족 법인을 활용을 한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지인 간에 또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주주 한 명인 경우에는 한 20억까지도 그러네. 무이자로 증여세와 상관없이 한 6억 5천 정도를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 및 자금 출처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권희정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증여나 양수도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좀 듣게 되는 게 자금 출처 얘기를 좀 네, 합니다. 맞아요. 그런 만큼 자금 출처에 대한 좀 대비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자금 출처에 대한 이 환경 변화가 좀 어떻게 좀 빡세졌나요? 네,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은요, 네. 국세청이 특정 자산을 취득을 하거나 재산 증가나 뭐 채무 상환액 등이 납세자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초과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PCI 시스템 통해서 네. 납세자의 소득 소비 재산 증가 등을 분석을 해서 네. 신고된 소득 대비 지출이 과도할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네. 아니면 뭐 미성년자,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그렇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뭐 의심 가능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가족 간의 뭐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증거로 남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은 네. 그 디지털 금융 추적, 그다음에 AI로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FIU,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금융정보분석원의 그 보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1,000만 원권 이상이 뭐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FIU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고요. 네. 뭐 고액 현금 거래가 아니더라도 작은 금액이라고 해도 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뭔가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그 AI가 이것도 패턴으로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좀 AI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네. 뭐 가뜩이나 요즘 또 맞아요. 토거제까지 있어서 맞아요. 더 이슈가 큰데 네네. 실시간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들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어요. 네네. 자금 조달 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자산을 취득을 할 때 어떤 경로로 이것을 마련을 했는지를 적어서 제출하는 지금 그 내용인데요. 맞아요. 특히 고가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그 국세청이랑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특정 법인 요즘 이것도 굉장히 이슈인데요. 많이 하니까. 네, 맞아요. 그 가족 구성원으로 이제 그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는 이쪽에다가 그 서로 어떤 그 거래라든지 네. 주식의 이동이라든지를 지금 뭐 빈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은 아예 그 노골적으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 법인 자금의 사적 유출로서 이 가족 법인을 활용을 한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가족 법인을 활용할 때는 좀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너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가만 보니까 그럼 모든 자금이 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뭐 모든 거는 다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뭐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이제 않는 그 금액을 증여로 추정을 하는데요. 네. 그 상증세법 시행령 제 3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네, 재산 취득 그 자금이나 채무 상환액의 20%와 2억 원 중 더 작은 금액을 넘으면 그 미입증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재산 취득 자금이나 채무 상환 자금이 1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만일 때는 80% 이상 입증을 하면은 되는 넘어가고 거고. 만약에 10억 원이 넘어간다 그럴 때는 2억 원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네. 네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재산 취득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12억 원이다. 네. 그런데 소명한 금액은 9억 9천이고 미소명 금액이 만약에 2억 1천이다. 네. 그러면 아까 그 기준에서 2억 원이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증여 추정 금액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억 미만이 8억 원이다 네. 했을
했을 때 소명 금액은 6억 5천. 그러면 소명률은 벌써 80%는 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증여 추정 금액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배제되는 아예 그냥 정확한 또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그 10년 이내에 네. 해당 재산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 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네.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배제가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30세 미만인 경우 네. 주택 5천, 기타 자금 5천, 채무 상환액 5천 각각 보고요. 총 한도는 1억 원 한도 안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배제해준다. 네. 증여를 했어도 그건 빠지겠다는 거네. 네, 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중소기업 대표님이 가족에게 실제로 좀 문제가 되는 패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패턴이 좀 있죠. 네네.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에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네. 대표님이겠죠.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뭐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를 할 때 이런 경우에요. 뭐 그 전세 자금이나, 네.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전세 자금이나 아니면 뭐 대출 같은 경우를 능력이 뭐가 안 돼서 부모님이 대신 대출 보증을 서준다든지 자금을 대신 그 마련을 해준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 패턴이 되는 건데, 근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그냥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출처 조사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렇죠. 또 증여세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 법인, 이 특정 법인을 활용을 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맞아요. 이전하는 경우를 또 요즘 좀 있는데요. 요즘 이슈 많이 하는 거. 네. 이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시가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그 자녀 법인에게 그 약간 싸게 양도를 저가로? 한다든지 또는 자녀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럼 그 대금을 네. 자녀가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법인에서 보내야 되는데 주식 대금을 어떤 가공 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그 금액으로 대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많나 봐요. 있더라고요.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시가보다 낮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그리고 또 특정 법인 가족 법인 간의 이 거래를 또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증여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만약에 그 부동산을 만약에 받은 것을 뭐 개발 이익을 통해서 초과 이익을 또 받는다든지 그치, 또는 그쵸. 뭐 매매를 한다든지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최초 취득 자금서부터 해서 통합 조사가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없겠네요. 밝혀지게 돼 있네요, 네, 이거는. 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네. 법인의 자산을 그냥 오너 대표님이나 그 가족들이 네. 그 뭐 일부 뭐 비자금화를 해서 그걸로 개인의 어떤 아파트를 취득을 이것도 한다든지. 맞아요. 네, 법인 이것도 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법인 자금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법인 자금의 또 일부를 빼서 자녀의 어떤 뭐 전세 자금이나 예, 전세 자금을 먼저 대신 해주고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이제 완전히 자기 걸로 전세 자금을 토대로 자기 명의로 이제 뭐 매매를 하거나 취득하는 맞아요.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경우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폐업한 법인을 또 통해서 가장 매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게 싸게 물건을 넘겼다가 고가로 다시 그 양도하는 이런 수법이죠. 네, 근데 누가 봐도 너무 뻔히 보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면 되지 뭐 이런 약간.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네. 그 부동산 탈세 조사에서 실제로 그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가 네. 현금 매출 누락 부분을 갖고선 그 부분으로 개인의 그 부동산을 취득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뭐 완전히 뭐 법인세, 뭐 증여세, 다 맞았겠네요. 가산세까지 해서 다 그 추징당한 사례가 최근에 또 공개도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가족끼리 계좌이체, 뭐 생활비 이체 이런 거 많이 이것도 엄청 하시잖아요. 많죠. 네, 이거는 뭐 너무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뭐 월 한 200~300만 원씩 10년 동안 자녀에게 진짜 송금한 케이스가 정말 있습니다. 오. 네, 있고 그리고 또 배우자가 그 사적으로 그냥 개인 카드값 쓰는 거 있어요. 맞아요. 생활비 이것도 엄청 맞아요. 쓰고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에 뭐 리스나 렌트가 그 금액을 네. 회사에서 대신 지불하는 이것도 많아요. 네, 이것도 맞아요. 뭐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시고
당연히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AI 시스템에 의해서 증여 쪽으로 이거를 다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액 현금 인출이 많은 경우에는 CTR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걸러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그쵸. 뭐 STR이라는 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오. 의심거래 계좌 또는 자금 세탁 관련돼서 분류가 됩니다. 네. 야, 그러면 이 대표적인 자금 출처로 인정해 주는 게 뭡니까? 네,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음. 이미 신고를 했고 소득이 다 끝난 나의 소득 있잖아요. 진짜 뭐 소득? 근로소득, 뭐 맞아요, 임대소득, 맞아요. 금융소득, 뭐 종합소득세, 그리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고 판 그 대금.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어떤 대출을 받았을 때 이것도 나의 이제 자금 출처가 되는 거고요. 또 오. 지인 간에 또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자금 출처가 됩니다. 그런데 가수금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가족끼리는 음.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특수 관계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빌린 거에 대한 것도 물론 자금 출처는 되지만 정말로 이게 나의 빚이다라는 거. 예, 요거는 뭐 이자를 상환한다든지 원금을 뭐 계속적으로 그렇지, 상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증여로 추정되는 거에서 좀 빠질 수 있겠죠. 저희가 뭐 가수금 플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원금도 갚고 네, 하면서 이자도 네. 냈고 네. 그다음에 확실한 그 차용증도 쓰고 맞아요. 맞아요. 이 가족들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게 이제 보통 중소기업 네, 대표님이니까 대표님들이시죠. 네, 법인 오너 CEO 가족들의 이 자금 출처 마련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가장 큰 거는 증여재산 공제죠.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무조건 써야 되는 공제 카드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끼리는 6억, 직계 좀비속은 이제 5천만 원, 네. 기타 친족은 이제 1,000만 원 한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증여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소각을 통해서 음.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약간 큰 돈이죠. 목돈이 그렇죠. 나의 이제 자금 출처 소득이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뭐 상가를 산다든지 부동산을 사신다든지 맞아요.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법인은 만약에 이제 우리 가족이 주주나 근로자로 이제 등재가 안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때 법인이 그냥 현금으로 우리 가족한테 증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네. 가족한테 그냥요? 네. 오. 그랬을 때 세금은 그 기타 소득으로 그냥 소득 처분으로 끝납니다. 배당 소득이 아니라? 네. 배당 소득은 그러니까 뭐 주주면은 배당 소득이겠지만 이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근로자로서 또는 주주로서 참여를 하면은 뭐 그쵸. 당연히 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본적인 거죠. 거죠. 네. 네. 잘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또 너무 좋은 게 맞아요. 그 우리가 가족법인, 자녀법인으로 특정 법인을 만들어 놓고 네. 그 증여이제 기준 미만으로 설계를 해서 뭐 차등 배당을 하게 되면은 맞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모법인에 부모님이 있는 그 모법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 쪽으로 좀 자금이 그쵸,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뭐 자금 출처의 일부 마련도 의미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가수금을 이제 아버지가 그 자녀법인 쪽으로 그 무이자 또는 저리로 가수금을 넘겨주면서 그 가수금을 자녀법인 입장에서는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 운용 자금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렇죠. 금액을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돈 많은 아빠가 있으면 너무나 그렇죠. 활용도가 여기서는 높습니다. 증여 의제를 이자 네. 쪽으로 판단을 하는 네, 거니까. 이자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이자 계산할 때 4.6%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0억이다. 가수금을 20억을 자녀법인에 빌려준다. 그럼 20억 원 곱하기 4.6% 하면 1억이 넘지가 않아요. 그렇죠. 1년당. 그렇죠. 그러면 주주가 만약에 외동아들이에요. 그럼 주주 한 명인 경우에는 한 20억까지도 그러네. 무이자로 빌려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죠.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40억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만 많이 있으시면 활용도가 좋습니다. 정말 이제 돈 있는 분들은 정말 맞아요. 이거 너무 다 활용하세요. 요즘 네. 자산가들은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그래서 플랜입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눈을 뜨고 맞아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회계 처리라든지 맞아요. 어떤 이제 문서 작업 같은 거를 이게 진짜 중요하죠. 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잘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원금이라든지 이자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이자 또는 저리로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부 상환을 하면서 맞아요. 하는 방법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가족법인은 또 우리가 이익소각 많이 요즘 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맞아요, 생겼는데요. 맞아요. 네네. 배우자 이익소각은 뭐 너무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맞아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주식을 1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필요하시다면은 뭐 즉시로 바로 소각을 일부 하셔도 되는 맞아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법인이랑은 그 법인은 소득세법에 해당이 안 돼요. 네, 법인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네, 네. 시간이 지나면 네. 그쪽에도 이익 소각 1년 동안 이제 주주 역할을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법이 계속 많아지면. 타이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시는 게 좋죠. 네, 맞죠. 네, 활용하시는 네. 게 좋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소각 대금은 모 법인에서도 자녀 법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맞아요. 또 하나의 자금 출처의 일부가 또 될 수가 맞아요. 있겠죠. 특히 네. 이제 가족법인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규모의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네. 많은 규모의 돈을 자산 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가업 승계를 한다던가 할 때도 내 모법인에 관련된 걸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 맞아요. 자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면서 네, 자산은 네, 네. 자연스럽게 이전되는 활용을 그래서 하는. 가족법인을 좀 많이 쓰는 네, 거 자녀법인을 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런 걸 좀 대비해서 자금 출처 좀 마련한 사례들이 좀 있으십니까?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부모 입장에서 음. 자녀가 예를 들어 뭐 전세 자금을 마련을 해야 한다든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네. 자금이 모자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대부분이 모자라죠. 그렇죠. 너무 비싸니까. 그랬을 때 증여세와 상관없이 한 6억 5천 정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 공유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오, 네. 6억 5천을 그냥? 네. 네. 네, 내용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 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자를 계산을 할 때 네. 주주 1인당 그 1억이 미만이 되게 되면은 증여이자에서 이제 배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개인 간의 그 이자를 계산을 할 때 1,000만 원 아. 미만이 되게 되면은 증여에서 이게 맞아요. 네, 1,000만 원까지 있어요. 1,000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 맞아요. 기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아, 대신 그러네. 자금을 빌려주는 거는 각각 그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해봅니다. 네. 각각이라 하면은 아버지 따로, 어머니 엄마가 따로. 네네. 그래서 아. 어머니가 한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2억 원을? 2억 원 기준은 아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2억 원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어머니가 네. 아들한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천은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빌려줄 때 무이자가 아닌 여기는 좀 이자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저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도 똑같이 4.6%가 기준이에요. 근데 4.6%가? 네, 4.6% 기준에서 역으로 계산을 했을 때 몇 퍼센트로 이거를 이자를 따졌을 때 그 증여이자에 걸리지 않는 그 딱 숫자가 나옵니다. 약간 네. 저리로 주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 금액은 6억 5천이고 4억 5천에 해당하는 것만 이자를 지급을 하고 이 큰 금액을 맞아요. 증여와 상관없이 마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자금 출처가 됩니다. 이 아, 아들의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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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수가 있겠죠. 취득을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뭐 오. 전세로 들어가든 매매를 하시든. 네.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것을 계산을 해서 맞아요. 네, 증여이자에 안 걸리는 걸로 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차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확실하게 해놔야 될 너무 것 정확하게 해놔야 돼요. 같아요. 만약에 이게 미비하다 그러면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이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거는 그쵸. 다 증여로 이거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국세청에서는. 그런데 이런 어떤 문서라든지 이자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내용만 듣고선 이렇게 해도 돼라고 실행을 맞아요. 했다면은 6억 5천 전체가 다 증여로 맞아요. 잡히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네. 엄마한테 됩니다. 받은 걸로 이자를 조금씩 갚아갑니다. 그것도 그쵸, 되네요. 그쵸. 네. 이 방법은 진짜 좀 자산가분들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법인 대표님들 또, 경우도 그렇죠. 네. 법인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죠? 개인이. 네, 네. 가족 간의 증여나 양수도는 대부분 자녀와 좀 관련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 절세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 자금 출처를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주식 이동이나 뭐 자산 이전 이런 게 많은 만큼 차후 잘못하면 세무조사 위험성도 있다 네, 보니 네, 네. 꼭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